예, 안녕하십니까. 운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드디어 오늘부터 직접 제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오산 메이커 센터에서 우리 만나서 직접 작업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간접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하면은 좋겠죠.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험을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뭐 책을 통해서 어떤 여행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크롤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워킹봇을 이제 만드는데 이 워킹봇의 그 핵심 부분이 다리이죠. 이 사족 보행이니까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리라는 게 우리는 그냥 그 하나의 이렇게 통으로 생긴 다리가 아니라 다 부품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로 이어진 다리이기 때문에 그 링크를 이루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음, 이제 다 부품이 되는 거, 다리를 이루는 부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품을 우리는 이제 스케치를 했고 그 스케치 부재를 가지고 그거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종이라면은 우리가 가위로 이제 오려내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8T짜리, 8mm짜리 원목이라는 거죠. 그럼 8mm짜리 원목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우리는 이제 스크롤소를 이용해서 자르는 거고요. 가위는 가위로 오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칼로 자를 때, 가위로 자를 때, 뭐 다 다르잖아요. 자르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장비를 이용할 때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제대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그 파트들 부재들이 얼마나 더 잘 가공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대충 잘라내고 후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3D 프린트도 마찬가지죠. 출력을 해놓고 이제 후 가공을 하죠. 뭐 매끄럽게 가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더 거칠게 가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후 가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잘라내고 후 가공으로 미세하게 갈아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공정이 더 늦어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가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연습을 해서 그 부분은 한 번에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몇 개 반복이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품들도 비슷하게 생긴 부분. 만약에 10개의 그 부속품이 들어갔다 다리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은 다리가 4개니까 40개의 부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 생긴 모양, 10개의 생긴 모양 중에 그 특성이 있잖아요. 뭐 똑같이 생겼는데 길이가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진 파트들 하나하나씩을 잘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공하는 게 편한 것일지 우리는 하나하나 간접 경험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산 메이커 센터에 오셔서 뭐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게 되면 개방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께 요청을 하셔서 실제 그쪽에 메이커 센터에 오셔서 직접 잘라보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금 익혀놓으면은 실제 장비가 내 앞에 왔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더라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오늘 이 강좌는 뭐 성공하는 강좌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스크롤소 제작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스크롤소 앞에 와 있습니다. 스크롤소는 곡선을 자르는 장비로
알고 계시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실톱이 여기에 달려 있어서요. 상하 운동으로 실톱이 상하 운동을 계속 하게 되고요. 이렇게 곡선, 또 이 부분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곡선을 자르는데 특화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각도를 이렇게 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잘라낼 수가 있죠. 톱은 이 톱날이 앞에만 있습니다. 이 앞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재를 도면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재에다가 그려놨죠. 그러면 이 그려놓은 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부재들은 각각 다른 형태, 이렇게 그 직선 형태죠. 그냥 직선 형태와 또 동그랗게 이 작은 동그라미와 또 큰 동그라미가 양쪽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동그라미가 큰 게 있고 양쪽에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생긴 모양들을 각각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부재에 직접 스케치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 스케치한 것을 이젠 잘라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각각의 부품들이 되는 겁니다. 요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 그리고 이 길이가 이제 조금씩 다 다르겠죠. 이 안의 부분은 이제 그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5mm, 여긴 또 3mm, 또 3mm, 3mm 이렇게 구멍을 탁상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뚫을 거고요. 구멍을 뚫기 전에 이 부분을 오려낸다. 그러니까 스크롤소로 뭐 잘라내는 개념이지만 실제 가위로 오려내는 느낌으로 그 방법으로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직선으로 자를 적에는 직선으로 쭉 이렇게 자르면은 되겠죠. 일직선으로 쭉 톱날이 일직선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이 톱날하고 이 장비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톱날하고 장비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잘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실제 그 돌아가는 장비를 사용해서 잘라내는 그러한 시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천천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집진기하고 연동이 되고요. 장비를 켰을 때 집진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먼지를 빨아들이고요. 그 먼지 빨아들이는 부분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호수로 해서 밑으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고요. 밑에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거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불어내는 기능과 빨아내는 기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먼지가 나기 때문에 불어내는 기능보다는 빨아들이는 기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고요. 스크롤소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크롤소가 있고요. 또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정해져 있는 스크롤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약간 가격이 고가일수록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장비는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약 800rpm 정도의 속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다른 전에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그 장비 사용하는 방법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보고 실제로 이렇게 잘라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요. 적당하게 자를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이건 이제 직선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직선으로 자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를 적에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우리가 샤프로 걷던 선이 잘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은 어, 이 선인보다 조금 이 바깥쪽으로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라지지 않은 이 좀 스케치한 걸 보시면은 실제로 자를 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쭉 잘라내면은 제일 좋겠죠. 아주 미세하게 이 부분이 이 선이 닿을 듯 말 듯하게 그대로 쭉 잘라내면은 제일 좋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장비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를 적 이렇게 삐뚤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멀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 자르는 연습을 우선 해야 되고요. 이 자르는 연습 다음에 이 부재를 아주 깔끔하게 잘라내는 그러한 공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쭉 같이 줄을 따라서 자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끝부분에는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동그랗게 했는데요. 실제로 좀 멀리 떨어지게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 나중에 갈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아내는 디스크 샌더로 갈아내는 공정이 있어서 이 바깥쪽은 갈아낼 수가 있는데 이 안쪽은 갈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안쪽이라 여기 걸려서 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가공하기가 후 가공이 어려운 부분은 더 집중해서 한 번에 이렇게 따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윗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못생기게 이렇게 잘랐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거를 갈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싹 요걸 보고 디스크 스탠드로 갈아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는 잘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자르고 남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서 이 부분은 이제 갈아내 주면 됩니다. 요거는 우선 잘라내고요. 그리고 저기서 갈아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갈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후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직접 스크롤소로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보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직선 상이었으니까 편한데요. 조금 전에 말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을 자를 적에는 지금 각도가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면은 톱날을 여기서 급하게 회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잠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서요.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톱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상하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은 톱날을 이렇게 잘라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90도로 이렇게 확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상하게 되죠. 이 부분이 잘리거나 갈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 각도를 항상 톱날이 이렇게 일자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때 이 부재를 이렇게 돌려서 이 방향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리면서 잘라주는 거죠. 한 바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자르는 거를
이 실제 그 걸리는 시간대로 한번 가공하고요. 중간에 한번 세워서 이 부분은 가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더 잘 가공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긴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르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각도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자르고 각도 틀고 조금 자르고 각도 틀고 1mm, 2mm 자르고 각도 틀고 또 1mm 자르고 각도 틀고 1mm 자르고 각도 틀고. 이 부분이 자르는 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자르면서 돌리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1mm 밀어서 자른 다음에 각도를 틀고요. 또 밀어서 각도 틀고 밀어서 밀은 다음에 자른 다음에 1, 2mm 자르고 각도 틀고 미리 자르고 각도 틀고 미리 자르고 각도 틀고 이런 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돌리면서 자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대해서. 여기서 밀어요. 1mm 밀고 1mm만큼 각도 조금 돌리고요. 각도를 또 조금 자르고 돌리고 자르고 돌리고 자르고 돌리고 자르고 돌리고 자르고 돌리고. 자,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자르면 안 되겠죠. 원을 닦았으니까 더 자르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거를 각도를 틀게 되면 이 톱날이 이 꽈배기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힘을 받으면은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제자리에서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 톱날이 있는데 중심을 두고 이걸 회전시키게 되면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겠죠. 톱날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비록 여기가 그 빡빡하게 걸려 있지만 계속 회전하면서 돌려주면 그 자리가 동그랗게 되겠죠. 그러면서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속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전원을 켜고요. 아까 그리고 이걸 밀면서 돌리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잘립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중심을 이 실톱 톱날의 중심을 맞춰서 천천히 돌려줘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밀지 않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톱날을 중심으로 회전해 봅니다. 천천히 아주. 자, 이렇게 잘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회전을 했습니다. 그쵸? 이거를 밀었으면은 이 부분이 잘려 나가겠죠. 그리고 제대로 회전이 안 되고, 하지만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계속 톱날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원의 중심으로 봤을 때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각도만 틀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원을 잘랐고 직선으로 자르는 부분만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빠르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다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 맞은편 쪽 대칭이 되는 부분에 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를 때 더 유념해서 잘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나중에 후가공이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아니면은 수작업으로 다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도 자를 적에 오래 천천히 아주 보면서 톱날과 이 지금 선을 보면서 자르죠.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자르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잘못 나간다, 톱날에서 그 선을 이탈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계속 밀고 자르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추면은 됩니다. 더 이상 밀지 않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각도를 틀어서 완전히 한번 잘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부품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스크롤스로 잘라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아니면은 두 번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은 한 보통은 2시간 정도 아니면 3시간 정도 연습을 하게 되면은 장비를 이제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오려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선 바깥쪽으로 많이 바깥으로 나갔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후가공으로 갈아줄 수가 있고요. 이 양쪽 부분은 후가공이 어려워서 더 신경 써서 자른 부분이 있고, 이 위쪽엔 한 번씩 살짝 갈아주면은 더 원의 모양이 더 깨끗하게 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재들은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면 되고요. 이 부재를 만드는 것들은 처음에 그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혀야 됩니다.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은 이 뭐 생긴 모양이 뭐 별 모양이든 네모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라도 완전히 천천히 아주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주 천천히 가공을 이 됐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잘라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가공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급한 마음에 막 서둘러서 하다 보면 뭐 5개 만들고 10개 만들어도 이걸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잘라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실톱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다가 잘못 잘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멈춰서야 됩니다. 손을 멈추고 전원을 꺼야 되겠죠. 한번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일자로 생긴 모양 잘라내는 거와 이렇게 큰 원과 작은 원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모양에서 변형이 조금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우리 트로트폼 만드는 거에서는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금 반지름이 10인 원과 반지름이 4인 원, 이 직경이 8 그리고 직경이 20인 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습을 한다면 트로트봇에 들어가는 이 발에 들어가는 이 메커니즘에는 이 부속이 다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다시 한번 그 연속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한번 다시 조금 빠르게 잘라내 보고요. 이런 형태로 이 순서, 잘라내는 순서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이 화면을 빨리 돌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잘라내는 시간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 걸리는 시간을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하는 거 말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좀 더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자, 회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르는데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라고 천천히 잘랐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각각 다른 모양을 잘라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후 가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디스크 샌더로 이 부분을 이렇게 갈아내는 공정은 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스크롤소 이 장비를 보게 되면 이 장비를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부적으로 이 부분을 딸 적에는 어떠한 각도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끝 부분에서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을 잘라내고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자를 때 이 부분의 각도를 틀어주는 방법, 이런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실제 이 장비를 가지고 이 가공을 할 때, 부재를 가지고 가공할 적에 영상을 떠올리셨다가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트로트봇 이 부재들 핵심 파트들 대표되는 모형들을 하나씩 직접 오려봤습니다.